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완전 장악을 목표로 대대적인 동계 대공세를 펼쳤지만 확실하게 실패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영국 국방부 정보국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이 러시아군이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특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한 공격으로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전면 대공세를 펼쳤지만 실패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러시아군 지도부는 2022년 9월과 11월에 이 하르키우와 헤르손 주변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패배한 이후에 동부 지역에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군의 공세에 맞서 서방 국가들이 보내온 현대식 무기를 기반으로 병력도 집중하고 있어서 러시아군이 진격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1일에 발표된 영국 국방부의 최신 업데이트 정보는 지난 1월 11일에 발레리 게라시모프 장군이 세르게이 수로비킨을 대신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휘한 이후에 모스크바의 작전 상황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게라시모프가 돈바스 지역 전체에 대한 통제권 확대를 위해서 총공세를 펼쳤지만 80일이 지났음에도 전혀 진전이 없다는 것은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바흐무트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러시아 정규군과 교도소에서 모집된 이 바그너 용병단 소속 병력 모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9일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마크 밀리 장군이 이 바흐무트 주변에서 벌어진 전투에 대해서 러시아인들의 학살 축제라고 묘사한 것 같이 이 러시아군은 수만 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강제 징집을 통해서 30여만 명의 병력도 충원했지만 그 병력의 우위마저도 결국 상실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스위크는 총참모장으로 10년을 지낸 게라시모프가 직접 돈바스 지역 전쟁을 지휘하였음에도 이러한 실패를 보임으로써 러시아의 정치 지도부가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그러니까 ISW도 러시아의 군수산업이 서방의 제재로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향후 3년 동안에 1600대 이상의 탱크를 생산하고 또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군수산업의 붕괴로 말미암아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쟁연구소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텔레그라프도 이를 러시아의 돈바스 점령 시도는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은 1일 하루에만 바흐무트에서 162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며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의 주요 진지들을 되찾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 사령관인 에브엔 메제비킨 대령은 이 바그너 그룹 전투요원들의 공격력도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장악하고 러시아군을 밀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또 다른 기사에서 ISW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러시아군의 공격력이 이미 소진되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바흐무트에서 거의 자살에 가까운 공격을 펼치면서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일메일은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고라시 클루후 묘지를 찍은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이 영상에는 공동묘지의 최근 모습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 목소리만 등장하는 이 여성은 이 묘지가 너무 큰데 모두 새 무덤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끝까지 걸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다. 무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묘지에는 똑같은 화환이 한 개씩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공동 묘지에는 유족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또 신원 미상의 전사자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위성사진으로 이 공동 묘지가 공개됐을 때보다 무덤 수가 크게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그너 용병그룹은 전사자 700명을 더 안치할 곳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속의 여성은 내 영혼이 피를 흘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러시아 국방부와 바그너 그룹 간의 알력 다툼이
이 러시아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킨 주 요인 중 하나라 그러면서 계속되는 전투에서 실패로 인해서 푸틴이 러시아군의 수장인 발레리 게라시모프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의 제블린 미사일 한 방에 러시아군 병사들이 탱크를 버리고 혼비백산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돼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36해병여단은 1일 미국 FGM-148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로 진격 중인 러시아군 탱크 5대를 파괴하는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를 했습니다. 매복 자세를 한 병사가 쏜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화면, 그것이 먼저 나오고 곧이어 들판을 달리던 러시아군 주력 탱크를 명중시키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공격당한 러시아군의 탱크에서 불길이 일고 검은 연기가 치솟자 3명의 군인들이 뛰쳐나와서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치는 모습도 영상에 잡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부상을 입은 듯한 한 병사는 엉금엉금 기어서 최대한 탱크와 멀리 떨어졌습니다. 영상이 말면은 우크라이나 군 병사가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V를 그리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또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온 미사일에 러시아군 탱크가 거대한 화염을 뿜으며 터지는 순간에 이후 들판 곳곳에 멈춰선 탱크 여러 대가 시커먼 재로 변하는 과정 등도 찍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그동안에 제블린으로 러시아군 탱크를 공격하는 동영상을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블린은 보병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쏠 수 있는 경량급이지만 두꺼운 탱크를 뚫어버릴 만큼 뛰어난 유력과 정확도를 자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숨겨진 비밀병기로 불립니다. 제블린 가격은 한 대당 약 1억 원 내외인데 제블린에 당한 러시아군의 탱크들은 대당 30억에서 40억 원 수준이어서 1억 원짜리 미사일 한 방에 40배 비싼 탱크가 속수무책 파괴된 셈입니다. 지난 2월에는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최전선인 탄광마을 부울레다르에서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탱크전을 벌였다가 전차와 장갑차 130여 대를 잃고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울레다르는 동부 돈바스와 남부 자포리자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이고 크림반도로 가는 철도가 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손에 넣으면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지나서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점령지 방어가 한층 유리해집니다.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서 탱크뿐만 아니라 러시아 여단 하나 한 5천 명 정도가 사실상 전멸을 했습니다. 지난 29일 텔레그래프는 흥미로운 보도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을 해킹해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전화를 한 당사자는 바그너 그룹의 에브게니 프리고진과는 관계가 없는 음악 프로듀서인 이오시프 프리고진과 아제르바이잔 출신의 에너지 억만장자인 파르하드 아흐메도프 간의 대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에브게니 프리고진을 노렸지만 엉뚱한 프리고진의 대화가 도청망에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러시아 내 엘리트층들이 푸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지금의 러시아 내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대화에서 푸틴은 러시아를 망치고 있는 겁쟁이 또는 사탄, 때때로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지도자, 이런 식으로 묘사됐습니다. 심지어 프리고진은 이 푸틴은 최악의 범죄자라 그러면서 푸틴은 나라를 망쳤으며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흐메도프도 이번 전쟁은 형제들 간의 싸움이라 그러면서 러시아 국가 전체를 뒤집어 버린 말도 안 되는 전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들 대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친크렘린 성향의 러시아 엘리트층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또 깊은 좌절감과 분노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음악가인 프리고진은 푸틴의 공개적인 지지자였고 2018년에는 이 푸틴의 대통령 선거를 전면에서 돕기도 했습니다. 또한 올해 67살인 아흐메도프는 1990년대 시베리아의 가스 산업으로 돈을 번 재벌이고요. 한때 상원 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푸틴과 친한 인물이라는 이유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만큼 푸틴에 대한 평판은 러시아 엘리트 사이에서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대화가 유출되었음에도 크렘린궁과 국영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으며 단지 극우 성향의 블로거들만 이들에 대한 처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푸틴은 러시아의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지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을 더 이상 치를 힘도 쇠하고 있습니다. 버틸 힘이 없는 푸틴. 그래서 푸틴은 괜한 핵무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겁쟁이인 푸틴이 진짜 핵무기를 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푸틴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